저도 신문으로만 봤지 또 위원장님 쓰신 글만 봤지 농민들이 얼마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를 우리 여사님께서 감기 걸리셨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그 얘기를 좀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옛날부터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농촌이 잘 살아야 나라가 부흥한다는 말이 그렇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세대가 변해서도 우리 한국은 밥 안 먹고는 못 살잖아요. 아유, 그럼요. 가루만 갖고는 못 살죠. 네네. 그런데 이 시민들보다도 농사를 실제 짓고 있는 사람들도 네네네. 너무너무 그거를 뭐라 그럴까 무관심하다고 할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네. 우리는 하루에 한 게 아니고 네. 전농에서부터 5, 6년 전부터 계획해서 공익형으로 나라를 위하고 네. 국민을 위하고 함께 가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농민들이 얘기하는 건 뭐 들어준다 맨날 얘기만 하고 하나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개인이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농사 져서 함께 살자는 것인데 또 먹거리를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받아들이고 말는 얘는 해요. 그러고 돌아서면 그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정부 시책에 좀 담아서 그걸 해야 하는데 그건 않는 것 같아요. 시민들 깊숙이 네. 이 농민수당의 어떤 취지, 목적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알려진 것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우리 농민수당을 요구하게 된 동기는 일반인들이 볼 때 농촌이 지금 좋은 소득이 있고 살기가 좀 나아진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농촌의 현실을 보면 가장 쉽게 부딪히는 것이 고령화된 거예요, 이제. 네네. 그러니까 후계 농민들이 없는 거예요. 단절된 거죠. 네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식을 농사꾼으로 가업을 이어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농촌에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농민의 숫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뭐 3천만에서 이제 250만 정도로 줄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농민의 숫자가 줄어들고 농촌에 고령화되는 이유가 뭐냐? 살기는 좋아졌다고 농촌에 가면 뭐 주택도 현대식으로 네네네. 바뀌었고 다 좋아졌는데 왜 그럼 이 농업을 기피하느냐? 그건 첫 번째 소득이 안 된다. 소득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1년에 뭐 몇천만 원 뭐 팔았네 뭐 하지만 그렇죠. 실제 네네. 그 순소득 순소득. 네. 그럼 순소득이라고 하면 뭐 농기계 값이라던가 뭐 비료값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산비 제어하고 생산비. 네. 농민이 이제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 하긴 그렇겠네요. 네. 또 네. 인건비도 엄청 네. 많이 비싸졌다. 쌀값이 18만 원, 17만 원 한다고 하지만 네네네. 실제 거기에다 그 토지 그 부담, 네. 토지에 들어가는 원가, 뭐 농기계값, 비료값, 그리고 결정적인 자기 인건비도 있잖아요. 인건비가 딴 사람들은 뭐 최저임금이 인상돼 가지고 뭐 최소한도 하루 일하면 10만 원은 받아야 하잖아요. 우리 농민들은 보통 한 12시간 이렇게 일하니까 그런 걸 따져보면 자기 인건비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이 농민들이 도대체 그렇게 막 인건비도 안 되는 농사를 짓는 것이 꼭 농민을 위해서만 농사 지어왔느냐? 그럼 그거 뭐 돈 안 되는 거 다 포기하고 농사 접고 그럼 우리나라 농업을 포기하고 수입해서 먹자 했을 때 네네. 그럼 그게 오히려 정부나 우리 사회가 바라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만일 우리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모든 그 먹거리를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해 온다고 할 때 그 중동에서 겪는 것이 재현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식량 생산국들의 말을 안 들으면 네. 언제든지 봉쇄해 버리거든요. 네네네. 이랬을 때 우리 주권이 네네. 우리 국가 이익이 지켜줄 수 있겠냐 그런 것이고 네. 또 한 가지 특히 중요한 거는 이 농촌이라는 이 공동체 만약에 이 농촌이라는 공동체를 포기한다면 아마 저건 다 폐가가 될 거고 그리고 논밭에 자풀이 이제 막 자라겠죠.
자, 그런 농촌을 우리 도시인들이 바라냐? 그건 아닐 거예요. 전 국민이 그런 건 네. 바라지 않죠. 뭐 추석 때 좀 내려오면 그래도 호박도 열고 박도 있고 빨간 고추도 좀 널어놓고 그런 어떤 그 향수로 인해서 힐링하는 도시인들한테 그 정도 제공하는 공익이 있지 않냐. 도시인들이 내려와서 자기의 마음을 쉬고 가는, 그리고 뭔가 그래도 고향이라는 것, 푸근함, 이런 것들에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농민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있어요. 뭐 아시는지 모르지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시골에서 이 포장되기 전에 이 도로를 누가 갖고 왔냐면 농민들이 갖고 왔어요. 마을 이장님을 중심으로 뭐 삽하고 그 삼택이라고 있어요. 이거하고 뭐 지게하고 또 리아카 가지고 와라. 그럼 이분들이 그 도로 보수를 다 했어요. 차가 다니게끔. 옆에 있는 나무 뭐 잡풀 이런 거 다 제거 농민들이 했어요. 그렇다고 그 이분들한테 인건비 지급을 안 했어요. 한 푼도 지급 안 했습니다. 부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을이 유지해 온 거예요. 네. 국가의 가장 근본 시설인 조직인 마을 공동체를 유지해 왔거든요. 근데 우리 시내 보세요. 화분 하나 갖다 놓고도 그거 관리인 월급 주고 오잖아요. 어? 가로수 하나 갖고 올라 해도 다 월급 주고 오잖아요. 그 농촌은 안 그랬었거든요. 농민들이 다 봉사했거든요. 또 한 가지, 지금 지하수가 고갈된다고 하잖아요. 지하수가 이제 앞으로 이 지하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농민들이 논에다 물을 가두고 저수지에 물을 가두고 이 물 관리를 농민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 농민들 뭐 수당 받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인들이 볼 땐 야, 그거 너 농사 짓느라고 한 거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농사 짓는 데도 필요하지만 그 부가돼서 이 시민들한테 이익을 준 것들이 많다. 이게 공익이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이제는 농민들, 그렇게 소득이 안 되는 이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 네. 언제까지 지어짤 거냐. 이제 좀 도시인들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그런 농민들을 이제 보살필 때가 됐다. 그게 농민수당이다. 농민수당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받고, 지금은 뭐 우리가 요구하는 게 월 20만 원이지만 앞으로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달에 150만 원, 180만 원 정도 최저임금을 주고, 농민들은 뭘 막 재배해서 다수화한다든가 많이 생산한다는 쪽으로 가지 말고 안전한 것, 환경이 안정적인 것, 환경이 안전한 것.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농민들이 뭘 하나 심어도 이 물량, 그 수급 관리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수급 관리. 네. 네. 정부가 또는 기관에서 권장하는 이런 작물을 심었다가 전부 다 네. 피해를 보잖아요. 왜? 네. 그게 이거 소득이 됐어요. 그 작물 심으니까 돈이 돼. 네. 그럼 그 사람들만 심어야 하는데 아, 나머지 사람들이 다 그걸 심는 거예요. 왜? 네. 심을 게 없어. 심을 게 없어요. 이거 심어도 돈이 안 되고 저거 심어도 돈이 안 아. 되니까 옆집에 누가 그거 심어서 돈이 됐다면 그러니까 전부 다 같이 심는 거예요. 거시구나. 그러니까 같이 망하는 네네. 거야.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또 보상해주고 네네. 또 뭐 폐업 보상해주고 왜 이러냐 이거죠. 그건 다 폐기 처분하고.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말자 이제. 그건 국가 예산 낭비고 농민들도 농민들대로 피해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 예산 가지고 그냥 수당 주고 농민들 보고 굳이 비료 주고 막 화학 비료 주고 뭐 농약 주고 해서 3개만 생산할 걸 10개 생산하는 이런 농사 짓지 말자 이제. 그래서 환경에 안전한 네. 농사를 짓자. 이 그냥 3개만 말씀이시죠? 생산하면 과잉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환경 깨끗해지고 네. 국가 예산 안 들어가요 또. 포상 안 줘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을 수당으로 주자. 그 어떤 정부 차원의 이런 그 재정, 이걸 그럼 어떻게 마련할 거냐. 가장 그 궁금한 게 우리 시민들이 그거잖아요. 그게 몇백억 들어간다는데 당진시만 해도 야, 그 돈 다 어디서 나오지?
걱정하죠. 네, 신문에도 그게 네. 나왔더라고요. 네. 또 이 저 뭐 지자체장들 핑계가 그거잖아요. 주기 싫어서. 아, 예산 많이 들어서 어려워. WTO 체제에서 우리가 무역 개방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농업을 보호해야 할 텐데 이걸 보호하자니 다른 산업이 타격받는다. 철강이나 뭐 전자나 자동차나 이 사람들이 타격받는다. 왜? 선진국들의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 공산품을 수입하지 않는다. 아, 이게 가트 협정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공산품을 팔기 위해서 농민들은 좀 피해보지만 그래도 국가적으로는 이익이니까 수익 개방하자 열었잖아요. 그래서 그 수익 개방 덕에 현대자동차 빵빵하게 팔았고 철강 팔았고 삼성 뭐 디스플레이 뭐 이 스마트폰 이거 팔았잖아요. 자, 그러면 기업들이 돈 버는 거예요. 어떻게? 농민을 희생시키고 농업을 희생시키고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했던 게 무역 이득세를 너희들이 농민 희생을 시켜서 팔아서 돈 벌었으면 일정량을 농민들한테 돌릴 수 있도록 무역 이득세 신설하자. 네. 하지만 후보님께서 소속되어 있는 그 당에서 반대했어요.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근데 저는 지금도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무역 이득세가 이시한다. 반드시 이시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형평이 맞는 거다. 그게 형평이다. 아, 지금이 기울어진 거고 그걸 신설해야 이익을 너무 많이 보는 사람이 좀 덜 보고 피해를 보는 농민들한테 보전해주면 농민들도 그거로 인해서 농민들이 욕심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나 뭐 정몽구에 뭐 절반만큼 달라 내가 뭐 부자가 되도록 달라 이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만 한 달에 주면 우리 농민들은 그보다 더한 가치의 공익적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제 그걸 받으면 그럼 노느냐?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기본 자기 작물을 아까 얘기대로 기본 작물을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생산해내고 안전하게. 네, 그리고 마을 가꾸기라든가 마을 가꾸기요. 지금 우리 마을 가면 좀 우중충충하고 칙칙하잖아요. 그런 면이 있어요. 네. 도시인들이 와가지고 좀 이렇게 놀고 갈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 그런 동네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마을을 잘 가꿔서 쾌적하게 생산에도 돈이 안 되는, 그리고 국가적인 경제 타격 주는 그런 농사 계속 시키지 말고 이젠 농민들이 농업 그 생산에 하는 것이 생산에 매지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그 사회 공동체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공익적으로 활용할 건가, 이것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농민수당이다. 네. 그래서-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많은 지식은 없지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설명해 주신 거 우리 시민들이 많이 듣고 이해하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농민의 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농사지어서 저희들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저랑 오빠랑 제 동생이랑 대학 보내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쇠 빠지게 일해서 그리고 허리 아프도록 등이 휘도록 일하셨던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농민 수당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가야 할 길은 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좀 쉬운 것도 하나가 있겠구나. 제가 여기 당진 와서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논에 보면 이렇게 볏짚 이렇게 묶어 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뭔가 했더니 그게 이제 소도 먹이고 또 팔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제 어릴 때 보면 다 이렇게 벼를 거두고 나면 그런 벼이삭들 다 논에다가 뿌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력도 회복하고 토질도 좋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저건 토질을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또 보니까 농사 지을 때 나오는 그 껍질이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왕겨라던가 그런
유박 비료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굉장히 가격 싸지 않습니까? 그런 법을 좀 만들었으면 농민들께 참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많은 도움은 안 되겠지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저도 조금이나마 노력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바꾸까지 고맙습니다. 그래서 자급자족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옛날에 쌓인 거요? 그건 굴량미로 쌓였던 거죠. 굴량미로 쌓였다가 썩은 쌀 또 이제 956으로 또 이제 공급했죠. 쌀이 남아서 쌓았던 게 아니라 항상 쌀은 부족했어요. 네. 그래서 밀가루도 먹고 보리밥도 먹고 뭐 고구마밥도 먹고 감자로 때우는 사람도 있었고 있었죠. 지금도 수입 밀가루하고 수입 쌀만 아니면 식량은 절대 부족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쌀이 남는다고 정부가 정책을 피는 것이 뭐냐면 쌀 감산 정책이에요. 이제 쌀 많으니까 좀 줄이자. 80%밖에 자급자족이 안 되는데 내도 수입량이 많이 들어오니까. 네. 그건 뭐 과거 정권들이 잘못된 거죠. 이 과거 정권이란 건 뭐 저는 뭐 꼭 뭐 자유한국당 계열 정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정권 제열도 똑같았어요. 무조건 미국에서 밀어붙이면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쭉 이 쌀에 대한 수익 개방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걸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 양곡 적자라 해서 보관료가 엄청 들어가요. 양곡 적자? 네. 보관료가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관료 이런 걸 생각해서 쌀을 줄이자, 생산을. 그래서 농민들한테 뭐라 하냐면 타작물을 심어라. 쌀을 심던 데다가 고구마 심고 뭐 참깨 심고 콩 심고 양파 심고 해라 해서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심었어요. 작년에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타작물 권장한 이 작물들의 가격이 전부 다 폭락했어요. 왜 했겠어요? 간신히 그동안에 수급을 맞췄던 거예요. 그것도 한 몇 프로만 생산이 오바돼도 폭락했고요. 몇 프로만 생산이 흉작이 들어도 폭등했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좁아서 이 탄력을 완충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조금만 부족해도 막 뛰고 떨어지고. 그런데 농민들이 타작물 재배하라니까 이거 권장금 줍니다. 타작물 재배하면 뭘 준다고요? 권장 보조금, 타작물 재배 보조금을 줘요. 그러니까 타작물 재배하면 쌀 재배보다 좀 손해 보니까 국가가 보전해 주겠다 하는 거죠.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정책을 했냐면 농민들 다 망하게 하는 정책을 핀 거예요. 말하자면 국가 돈은 돈대로 들여놨는데 결국 농민들은 다 폭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가 그 아로니아 들어보셨죠? 네. 아로니아가 우리 사람한테 진짜 좋은 거다. 이게 뭐 항암 작용도 하고 젊게도 하는 건 뭐 노화 방지 만병통치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야 저거 하면 진짜 돈 벌 수 있겠다. 저건 소비성이 있겠다 해서 너도나도 논에다 심고 했어요. 밭에다 심고. 저도 심었는데. 일반 가정에서도 뭐 몇 나무씩 다 심었죠. 좋다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 아로니아가 좋다고 하니까 아로니아를 많이 심어놨는데 한쪽에선 요게 잘 팔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한쪽에는 수입 대책을 세운 거예요. 수입. 그래서 아로니아 분말을 엄청나게 수입해 온 거예요. 열차로. 이 가공용, 제빵용 뭐 이런 첨가제 들어가는 것, 음료수 들어가는 것 전부 수입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연적으로 재배가 되는 데고 우리는 이게 묘목 사다가 재배해야 되는 데고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자들이 누구 거 쓰겠어요? 수입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네, 이거 뽑아내야 돼요. 또 다 뽑아내야 돼요. 그럼 농가들 피해 본 거예요. 정부는
그 제거하는데 또 돈 투입해야 돼요. 정부 예산 투입해야 돼요. 그거 뽑아내는데 우리나라 농업 예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을 삶을 이렇게 윤택하게 해주는 예산이 아니고 그냥 극약 처방하는 거예요. 수만 붙여 있게끔 이놈 갖다 여기다 투입하고 저놈 갖다 여기다 투입하는 이 예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농업 이건 관리만 하면 되는 거다. 이거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관리만 해. 민원 농민들 폭동만 나게. 그래서 지금 농촌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 간척지가 지금 그렇게 양파 심고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농민들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농민들이.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거예요. 쌀이 남으면 남는 거로 끝나야지. 이렇게 타작물 재배해서는 안 된다. 저게 뭡니까? 소금밭이에요. 소금밭. 저기 염점인 거 막 바닷물 들어오던 소금밭이에요. 그래서 저기는 밭작물은 뭐예요? 물을 공급할 수 없잖아요. 밭작물은 물 대면 시들어 죽잖아요. 물을 공급 못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뭘 씨앗을 뿌리면 염해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뭐 삼투압에 의해서 염분이 위로 올라오잖아요. 하늘에서 햇빛 쬐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여름에 전부 다 말라 죽는 거예요. 또 살았다 해도 상품 가치가 없어요. 작년에 거기 양파 심으사 가보니까요, 요만더라고요. 요걸 수확을 포기해요. 왜? 보조금 나오니까. 수확은 포기하거든요. 이걸 식당이나 이런 업자들이 그 톤백 갖다 다 수거에다 또 자기들이 써요. 그 식당들이 돈 주고 사다 쓸 사람들이 공짜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파 여기 심은 사람들이 또 팔로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진 땅이거든요. 이게 당진의 주민들이 거기서 조개도 잡고 낙지도 잡고 꽃게도 잡던 이 어장이 황금 어장이에요. 이거를 포기할 때는 왜 포기했겠어요? 옥토를 만들어 준다니까 포기한 거예요. 이거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돌려주겠다. 거기에 하얀 쌀을 생산하도록 주겠다 해서 다 동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냐? 첫 번째, 하얀 쌀 생산도 못하게 하지만 저 땅을 농민들한테 준 게 아니라 낙협이나 축협이나 거기다 뭐 똥공장 만들자면 사료공장 만들고 국가공단 하는 건 뭐 그건 이해하자고요. 국가공단 우리가 300만 편인가 얼마 떼놓은 건 그때 당시에 뭐 공업용지로 이렇게 했다니까 이해하자고요. 근데 농지로 만들었던 거 지금 농지가 아닌 엉뚱한 사람들한테 이 임대를 해준 거예요. 그게 지금 농가들이 이분들이 집에 다 억대 되는 농기계, 고가의 농기계. 이것도 사실은 고가가 아닌데 우리나라 농기계는 세금이 비싸가지고 유통체계가 완전히 개판이라 농민들이 빚더미죠. 농기계 빚더미예요. 이 고가의 농기계를 창고에다 새기고 있는 거예요. 왜? 농지가 없어요. 낙협에서 한 500헥타면 150만 마진인가요? 150만 평. 150만 평. 낙협에서 뺏어가고 축협에서 뺏어가고 기관들이 뺏어가고 도대체 농민들도 땅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농기계 창고에다 새기고 몇 억짜리 몇 천만 원짜리 농기계를 한 달도 이용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간척지를 소유권 달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경작권 달라. 이거 헌법에 뭐 법무사시니까 잘하지만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경자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농지는 농민한테 있다. 근데 이걸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천막치고 싸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뭐 자유한국당이니까 나쁘고 민주당이니까 좋고 이 이분법적인 얘기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농업정책에 대해선 이 농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국가니 뭐 애국이니 뭐 이거 생각하지 말고 당장 죽어가는 농민부터 구해라 이거예요. 국가보다도. 국가의 목적이 뭡니까?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홍장 씨한테 얘기했지만 이 성문간척지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갖고 올 수 있어요. 관리권을 갖고 와라. 그리고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건 국회에서 농지법을 바꿔야 합니다.
이 농지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경작권에 소유권은 모르겠어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소유권을 강제로 뭐 수용하고 뺏고 할 수는 없지만 경작권만큼은 농사를 짓는 것만큼은 농민들한테 돈을 줘라. 그리고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 마냥 그 임대차법 마냥 그 수수료 임대료도 지금 임대료 가지고 장난치거든요. 소위 도시 지주들이. 그래서 국회가 할 일이 많은 거죠. 사실은 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기구 의원도 오면 그 얘기예요. 뭐 당신이 1년에 이렇게 업적을 쭉 의정복으로 이제 써내잖아요. 근데 우리 솔직히 관심 없어요. 왜냐? 그 의정보고 사항 중에 농업과 관련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또 실제 국회나 이 당진시 의회나 농민들 위한 조례나 입법한 것은 없어요. 별로. 올해 엊그제서 그 쌀 목표가 결정하는 법안 통과했잖아요. 2년 만에. 그러니까 농민들이 볼 때는 이 선거, 투표에 참여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라는 생각 드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처럼 농민들 그 임대차 보호하는 거 그거 네. 참 괜찮아야 네. 되는데요. 그거요. 그 반대로 해야 돼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를 위해서 이제 있는 거고, 이 농지 임대차도 농지 세입 얻는 사람, 농민의 입장에서 일정한 임대료를 정해놓고 그 이상 임대료를 횡포를 못 벌이게. 왜냐하면 지금 임대료 가지고 장난점이 뭐냐면 직불금이에요. 직불금? 네. 그러니까 농민들이 임대해서 농사지면 지주들이 직불금 받을 수 없어요. 경작자가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직불금을 어떻게 받아가냐? 임대료로 받아가는 거예요. 올리는 거죠. 네, 직불금만큼 임대료 올려요. 너희들 이거 있으나 마나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그거 막 다 들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예. 똑같은 말씀. 그만하시죠 이제. 왜냐면 너무 많이 하면 다른 후보들이 정말 필요하겠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거 농민들 임대차도 있고 맞아. 그거 농사를 짓고 막 그래서 매일 와요. 회한 번씩. 부모님 하루에 한 번씩 와라고 한가면은 매일 오라고. 올 때는 그냥 와요. 물이라도 어디서라도 못 가요. 하나 드시고 가요. 저기 근처에 녹차라도 있을 텐데. 물 좀 올려놓겠지. 물 좀 올려놓으셔. 그냥 하나도 안 돼. 자기가 제가 놓쳤는데 그냥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원래 당원은 아니셨을 거예요. 당원된 지 얼마 안 돼요. 세상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 뭐 그런 게 크겠죠. 당원된 지 아직 몇 개월 안 됐어요. 6개월 안 됐는데 그리고 큰 직책을 맡았어요. 아이고. 농어촌 농사에서 네. 타작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냥물이요? 네. 돼 있어. 그런데 이제 그게 첫해는 이제 쌀이 안 되니까 첫 해는 그 임대 계약서에서는 그 돈을 이제 내지 말라고 영원이었고,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3년 계약을 했는데 곧 이제 2년 3년 차는 얼마씩 이렇게 해서 돼 있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타작물에 지원비를 받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제가 수령을 하니까 네. 농어촌공사에서는 그 이제 임대료를 통보해 왔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제 계약서 상으로는 없는데 왜 그거를 보내냐? 내가 이 얘기를 이의를 걸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지원을 받았으니까 이익을 더 많이 봤으니까 줘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낙협이나 너희들도 낙협은 그렇게 받았냐? 낙협 같은 경우도 있고 축협도 있고 개인 그 농지를 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그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낙협하고 예. 그 축협이나 이런 예. 그런 단체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저한테는 아직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낙협에서 임대를 얻어다가 우리한테 이걸 또 용역을 줬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그래서 그걸 내가 못하니까. 예, 지었어 했던 거 아니야? 이 어떤 이유로든. 네. 근데 그 낙협에서 나한테 그 임대료를 청구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안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걔들은 안 받고 왜 나는 받냐는 얘기지.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거를 시정을 돼야 되는데 우리 같은 놈들은 그냥 내라고 하면 또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구도가 될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예. 개인이시고 낙협이나 그런 걔들은 크고 그러니까 단체니까. 예, 나 다음에 가서 너 이거 안 냈으니까 너 이거 계약 무효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또 그냥 무효가 된다면 어디 가서 하여사는 없잖아요. 그런 게 답답한 사안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제는 여기서도 저 의논을 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그 얻은 건 모든 게 다 일괄적으로 좀 돼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아 갖고 좀 답답하다는 얘기죠. 이런 거 시정이 돼야 할 일이고 낙협이나 이런 축협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농지를 확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는 사료를 만드는 이 소재가 필요하면 농민들이 지어서 지은 거를 이 사람들이 이제 수매를 해다가 써야 맞아요. 응? 쉽게 해서 농협이 예를 들어 농협이 논을 임대에다가 만들어서 막 임대 갖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응? 마찬가지다. 너희도 이거는 생산은 농민이 하고 이 생산물에 대한 그 소재는 사다가 해라.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농어촌공사나 이 시청이나 낙협이나 이 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그런 얘기를 그렇게 얘기도 그게 연태까지 이게 안 됐어요. 이건 잘못된 거고 바로 잡아야 될 텐데 우리 힘으로는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거는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막 그냥 어떻게 보면 화가 나고 억울하기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시정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방송에 내리게 됐으면 좋겠네요. 예. 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아시면 얼마나 좋아요. 모르니까. 우리 오다가 얘기할 네. 때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오다가 얘기하는 거 그런 막 가슴만 앓고 있는 거요. 네. 계약서상으로는 분명히 안 내고 그러도 했는데 네네. 우리가 저 실격에서 지원을 받았으니 내라는 얘기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먹지를 부르는 거잖아 따지면. 개인한테는 그렇게 네. 받아가고. 그리고 저는 낙협 수백억 쓰냐 뭐라고 하냐면 500헥타가 되거든요 거의. 그렇게 대단히 준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안 받고 그러면 안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화만 날 뿐이지. 그런 문제점이 또 있구나.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잡고 공정하다 네. 보니까 당연히 내야지. 그 사람도 낸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막 네. 화나고 그러네요. 충분히 그건 고쳐줘야 될 내용이 맞으시네요. 억울할 수밖에 없고. 조절 같은 경우는 그거 조금 해서 좀 농사가 떨어졌으니까 그죠. 그거라도 헛가이 버리는데 그거 조금 지원받았다고 그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고 똑같은 거잖아요. 참.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내용을 모를 때는 농민수당 뭐 저런 거 왜 달라고 그럴까 막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저는 짐승이라 근데 그런 대로 먹이 마스크 쓸래. 우리 여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태육 뛰는 인간. 늙은 신제 보호법을 정말 만들어야 되겠다. 상상도 그거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성분 간척지 문제, 축산 규제도 맞아요. 시장 하나 짓는 것도 규제가 커요. 과거에 있던 그 집터나 그런 데서 농민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희생자금 같은 거는 농업 희생자금이요? 네, 빚진 사람들을 그 구해준다는 그런 취지인데 회생하고 비슷한 거구나. 네. 네. 그 목적이 변질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사는데 이제 그게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써갖고 기관하고 악용 안 한 거죠. 속이는 거지. 다 법을 그렇게 피해서 나가는 걸 못 잡고 맨날 똑같아. 법을 악용하는 거지. 그리고 그건 이자도 없고 그냥 무이자로 나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나도 그것도 몰랐는데 대의원을 하면서 이제 그런 심각하게 농협이 살라고 하는 그 그래서 농민들이 그걸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죠. 그 농협도 감사가 원래 외부 감사를 그 중소 농업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희생자금 써갖고 이게 살아갈 그런 방편을 만들어줘야